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한국 대 태국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3월 21일 서울에서 경기를 한 후에 5일 후에 방콕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월드컵 2차 예선 정도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퀄리티가 더 좋아지면서 그들이 한데 모여 경기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 4개월에 한번 모이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를 생각해서 힘든 일정이라고 해도 주요 선수들도 모두 콜을 하게 됩니다. 이번 태국과의 2연전에는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대표팀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선홍 감독은 이전 독일 아저씨와는 조금은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환과 백승호가 다시 부를 받았고 엄원상이 부상으로 이탈하자 송민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영재, 조유민 선수도 선발이 되고 정우영과 주민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서 유럽파들이 모두 모였고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잘 마무리가 된 듯 국가대표 훈련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20일 태국전을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황선홍 감독과 주장 손흥민이 이에 대한 심경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주장 손흥민은 대표팀에 소집된 것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태극마크를 달고 행동을 더 조심하려고 한다. 많은 생각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오직 팀을 똘똘 뭉치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면서 먼저 대표팀에 소집된 심경을 전해왔고 이강인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강인이랑 영국에서 따로 만났다. 다 같이 만나는 자리였고 강인이가 모든 선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저도 선수들도 잘 받아줬다. 저희가 더 똘똘 뭉친 계기가 됐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대표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강인이가 영국까지 날아와서 화해를 먼저 했고 사과 제스처를 보여줬다. 누군가 먼저 사과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강인이가 용기를 내서 뿌듯하다.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 많은 걸 배운다. 강인이도 어리게 실수로 더 단단해지고 대표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멋진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면서 앞장서서 이강인을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손흥민의 손가락 부상과 관련해서는 손가락 관련 기사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소속팀에서 감독님 말씀처럼 손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하더라.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신경 써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해지고 힘들다. 축구는 팀 스포츠라 안 좋은 기사가 나가면 불편하다. 아픔은 모든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면서 주장다운, 손흥민다운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현 시점 대표팀의 상황은 사건의 당사자들, 가해자 혹은 피해자만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사실 축구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제 선수들이 합심해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력, 그 첫 단추로 태국전에서의 멋진 승리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태국은 참 안타깝네요. 하필 이럴 때 재물이 되다니. 사실 우리 축구 팬들이 더욱 분노했던 건 탁구게이트, 이 하극상 사건보다도 축구협회의 태도,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과 경질, 이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선수들을 아무런 보호 없이 총알바지로 내세웠다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축협의 존재 이유,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로 인한 상업적 수익이 될 텐데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선수들을 맨 앞줄에 세워놓고 정작 본인들은 뒤에 숨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 졸렬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팀의 존재로 인해서 그 가치로 인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는 언제나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에서 분노하는 것이죠. 또한 황선홍 감독의 선임 과정 역시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정서와는 다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오늘 있을 태국전의 의미는 단순히 월드컵 예선 한 경기로의 의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시간 21일 새벽 2시에 있었던 U23 서아시아 챔피언십,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상의 마지막 평가전인데 여기에서 우리 U23 대표팀은 태국에게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현재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이 선수들과 함께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임시 A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현재 한국에 있고 감독이 없는 U23팀은 한 수 아래 태국을 겨우겨우 이겨냈습니다. 자, 모든 상황들을 살펴봐도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는 대표팀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국은 FIFA 랭킹 101위의 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1위니까 다 떠나서 100위권 밖의 팀입니다.
그리고 홈 경기고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건 생각도 들지 않는 상황이죠. 대표팀은 반드시 상암동에서 태국을 상대로 대승을 거둬야 합니다. 지난 10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6대0의 대승을 거뒀듯이 시원한 경기력, 시원한 골 폭풍, 완벽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의 역대 전적은 45전 30승 7무 8패,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 전적이죠. 7번의 무승부와 8번의 패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태국에게 마지막으로 패한 경기는 1998년 12월 방콕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의 가장 최근 경기는 2016년 3월 친선전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했죠. 당시 석현준이 전반 4분 기록한 골로 승리했는데, 오늘 경기는 이렇게 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해외파를 총출동시키는 최정예 멤버들을 소집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시점에서 최정예를 가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 상암동이기 때문에 1대0은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K리그 최고의 공격수 득점왕 주민규 합류입니다. 주민규는 지난 3시즌간 K리그에서만 56골을 넣었고 3시즌 연속 득점왕에 오른 공격수죠. K리그를 지켜보신 팬들은 주민규를 대표팀에 뽑아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민규가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주민규는 33세 333일, 날짜도 마치 맞춰놓은 것 같은데, 만약 태국전 경기에 나서게 된다면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태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규 선수는 K리그에서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죠. 월드클래스 김민재가 버티는 수비 라인 든든하고, 미드필더에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주민규가 대표팀에 뽑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넘사벽의 골 결정력입니다. 주민규를 보면 확실히 빠르거나 하진 않지만 볼을 받고 등지고 그리고 슈팅으로까지 이어질 때의 그 침착함은 다른 선수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죠. 이전까지 외국인 감독들에게 외면받았던 주민규지만 황선홍 감독은 주민규를 선발하면서 축구에서 득점력은 다른 영역이다. 3년 동안 K리그에서 50골을 넣은 선수는 전무하다라면서 주민규를 발탁한 이유를 전해왔죠. 황선홍 본인도 공격수 출신이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트라이커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A대표팀은 아니지만 U23팀을 이끌고 황선홍 감독은 태국과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이끌었던 황선홍 감독은 해당 대회 조별리그 2차전에서 태국을 상대로 4대0의 완승을 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지금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은 5대0 이상의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지 않을 멤버들입니다. 현재 태국의 감독은 이시이 감독, 일본 감독인데, 이시이 감독은 한국과의 대결에 대해서 한국이 아시아의 강팀 중 하나라는 걸 알지만 가능한 많은 승점을 얻는 게 목표다. 한국팀은 현재 내부 문제가 생겨 감독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겠다라면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살짝 도발의 느낌마저 있는 인터뷰를 전해왔습니다. 이미 실력에서는 차이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안 좋았던 상황을 반전시킬 동기부여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태국전 승리와 함께 대량 득점이라는 속 시원한 결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태국은 아시안컵 조별 예선에서 실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는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16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한국은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갑자기 눈에 띄는 전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개인 기량으로 압살시켜서 우선 개인적으로 박용우 빠진 것만으로도 한국의 위력이 더해질 거라 보고요. 김진수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선수들 간격만 벌어지지 않으면 태국 초토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사연이 있었던 만큼 이강인은 형에게 의무적으로 2개 정도 어시스트 주도록 하고 골도 다시 넣도록 하고, 팬들은 손흥민의 부탁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